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마마이다. 이거 아니고 이거도 아님. 조선시대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인 투창과 연관된 마마신에 관한 이야기이다. 병을 옮기는 병의 신인 역신 마마신의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명신손님, 호구별성, 별상, 대별상 별성 등 그 명칭이 매우 많으며 다른 나라에서 조선으로 왔다는 점에서 질병의 전파 방향과 유사하다. 마마가 호환마마로 가장 무서운 것으로 손꼽힌 이유가 조선시대 마마병이 걸리면 죽는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이다. 혹병이 나은 뒤에도 그 종기가 난 자리에 흉터가 남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조선 고위직의 초성화에서도 보면 천연두로 인해 생긴 흉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실 그대로의 흠결까지도 모두 담아냈던 초상화 특징으로 인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 덕후인 우리나라 스타일답다. 고위직이며 위학의 혜택을 당대 가장 많이 받는 양반층에서도 흔히 이러한 자국이 있으므로 보아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질병을 겪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마마 팬데믹의 상황에서 조선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병을 구제하고자 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속에서의 손님굿이었다.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역신을 잘 대접하고 달래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북과 춤이 생겨난 것이다. 대상 신인 역신을 구속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신격화하여 손님을 위하여 춤을 춘다. 손님굿 춤은 손님을 잘 대접하려는 소극적인 의식만은 아니며 궁극적으로 앞뒤를 쫓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도전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속의 중심에 있는 마마신 손님신에 대해 알아보자. 마마신은 중국 세천산에서 53명이 태어났다. 그 가운데 3명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들어왔다. 칼을 잘 쓰는 후반손님, 글을 잘 쓰는 문관손님, 아름다운 각시손님 외 3신이 한국으로 들어와 이동 과정에서 질병을 퍼뜨리거나 복을 주는 행보를 보였다. 문관손님은 문관의 모습이라 선비와 비슷한 외관으로 묘사하고 있고 칼을 잘 쓰는 후반손님이 가장 무서운 존재일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가장 무서운 손님은 바로 각시손님이다. 각시손님의 외관은 백옥 같은 얼굴에 분쇄술을 곱게 하고 삼단 같은 채머리를 동백기름 윤을 내어 솔솔 빗어 틀어 얹었으며 봄나비 주름과 무지개색 놀이개로 치장한 고운 옷차림에 가죽꽃신을 맵신하게 신어 누구라도 한번 보면 혹할 정도의 절세미 인이지만 무서운 질병으로 단죄하며 타협하지 않는 냉소적인 모습을 보인다. 손님신들이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가 없어서 곤란해하던 중 지나가던 사공을 만나게 된다. 손님신들이 배를 태워달라고 해도 핑계를 대면서 배를 태워주려 하지 않았다. 배삭시 문제인가 싶어 각을 후하게 쳐주겠다 했지만 사공은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각시 손님과 동침을 요구했다. 각시 손님은 화를 참지 못했고 사공을 죽이고 강으로 던져버렸다. 그 후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사공의 집으로 찾아가 7 아들에게 마마병이 걸리게 하여 차례로 죽게 했다. 6번째 아들까지 죽은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막내라도 살리고자 사공의 아내가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각시 손님은 분이 풀리지 않아 다 죽이려 하였으나 정화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빈 것으로 보아 하나 남은 7째 자식을 살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등은 곱사에 눈은 제대로 보기 어렵고 입은 비뚤어지고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려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강을 건넌 후 마마신들은 육지에서 길을 잃어 헤매게 된다. 길을 헤매다 부잣집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어가길 청하는데 욕심 많은 부자인 김장자는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일 수 없다. 수상한 사람들이라 산적이나 도적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집에 들이냐며 손님 잘방이 없다고 쫓아버렸다. 후대접에 화가 난 손님신들은 돌아서 다른 집을 찾는다. 다음으로 찾은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그곳은 방아를 찧어주고 풍작수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노고할미의 집이었다. 노고할미는 나름 손님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려고 집에 재료가 가진 것이 없어 열심히 음식을 했지만 멀건 것이 숭늉이나 죽과 같은 음식을 대접할 수밖에 없었다. 손님신들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며 손녀나 손자가 있으면 복을 주고 마마병을 앓더라도 가볍게 앓고 쾌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착한 노고할미는 이 기회마저 남에게 베풀려고 한다. 자신의 외손녀는 형편이 어려워 남의 손에 길러지고 있으니 어릴 적 김장자 댁에서 유모로 키웠던 철현도련님에게 복을 줬으면 한다고
손님신들은 자신들을 문전박대한 괘씸한 김장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부탁이니 들어주겠다 한다. 할머니는 김장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전하였으나 김장자는 동냥이나 하는 놈들의 말을 듣고 와서는 헛소리를 한다며 쫓아냈다. 할머니가 쫓겨나오자 손님신들은 할머니의 외손녀에게 복을 불어넣어주고 미인이 되고 수명을 길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소문이 고을에 퍼져나갔는데 소문을 들은 김장자는 자식을 잃을까 두려워 연하사라는 절에 아들을 피신시키고 자신의 집으로 마마신들이 오지 못하게 흙물을 뿌리고 매운 고추부를 피워 길을 막았다. 하지만 손님신들은 길이 막힌 것을 보고 연하사로 향했다. 각시 손님은 철연을 어머니의 목소리로 유인했고 호반 손님이 뭉둥이로 다리 배머리를 한 대씩 때려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 철연은 죽어도 집에서 죽고 싶다고 애원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손님신들은 역신들이라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도 사람들 몰래 들어가 이마디마다 은침을 찌르고 마마병을 앓게 만들자 온몸에 종기가 돋아났다. 김장자는 점징이와 민간요법의 도움을 통해 아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상태만 악화될 뿐이었다. 장자의 아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지금이라도 손님신들에게 빌어보자고 하자 김장자도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화수를 떠서 자기 자식을 살려주면 술과 떡 그리고 송아지를 대접하겠다고 지극정성으로 빌었다. 손님신들도 괘씸한 생각을 애써 누르고 아이가 무슨 죄냐 하는 생각에 마마를 거두자 철연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했던가. 장자는 금세 마음이 바뀌어 한상 적당히 차려놓으면 알아서 먹고 갈 것이니 굳이 떡과 송아지를 올릴 필요 없다며 인색하게 굴었다. 손님신들은 역시 그럼 그렇지라고 하며 철연을 때려 눕히고 뼈마디마다 은침을 박아 철연이 사망하게 된다. 손님신들은 부모 잘못 만나 죽은 철연이를 불쌍히 여겨 어느 집에서 태어나고 싶은지 묻자 철연이는 10살 전에 죽으면 새로 태어나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으나 자신은 이미 10살을 넘었으니 그냥 막내가 되어 손님신을 따라다니겠다고 했다. 손님신들은 전국을 유랑하며 대접이 불손한 집에는 마마를 퍼뜨렸으나 철연이 사정사정하여 사람들을 모두 죽이지는 못했다. 특히 아이들을 많이 구해줬다고 한다. 역병 중 마마를 일으키는 신인 마마신은 단순히 전염병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약신으로 만들 수 있다. 그들도 신이라서 온거 복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할 수 있으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설사 처음에 대접을 잘못하더라도 다시 비율을 맞춰주고 대접을 잘해주면 곱게 물러가게 된다. 그때는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고 한다. 천연두인 투창은 서양의 흑사병과 같이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질병이었는데 그 인식이 서로 다르다. 서양의 흑사병은 악마나 퇴치의 대상으로 보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신으로 보아 대접만 잘하면 피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질병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데 감염병이 찾아든 상황에서 최대한의 겸손과 정성을 통해 전어의복의 역전을 기대했다. 그래서 질병이 병 자체가 아니라 신의 영역에 있다고 보았다.